네, 마감제로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낙폭 키웁니다. 오후장 들어서 중국이 한 2.23%까지 장중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상황 나와 있습니다. 3천선 위협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코스피도 한 0.6% 밀려 있고요. 코스닥도 한 2.3% 하락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지수는 사실 1870대면은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닥은 좀 낙폭이 더 심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만기 싸움과 연결이 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오히려 강세이고,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매물도 더 나오는 구조가 되고, 체감은 오히려 이 지금 지수의 하락률 0.6%를 삼성전자, 현대차, 제일모직, 삼성 SDS,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런 주식들이 오히려 빨간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 시세를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하락으로 나눠 가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체감 시세는 지수보다 훨씬 더 약화된 구조고요. 이런 움직임은 코스닥도 그대로 체감으로 지금 녹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인데요. 지금 환율 부분이 계속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주들 시세 좋습니다. 오늘 현대차 2%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추가로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더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야겠지만, 일단은 121선에서 양봉 하나가 나왔다. 121선의 저항을 계속 받다가 121선 넘어서는 일단 시세가 오늘 종일로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당분간은 121선 이제는 지지 라인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대차를 직접 매매하시는 분들도 15만 원 라인을 지지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만두라든지 위아라든지 글로비스라든지 이 공정 섹터의 종목군들이 121선에 자석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21선 도달하지 못한 반등 유형의 운수장비 섹터 종목들이 121선까지는 강력한 끌어당김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오늘 121선 이상의 시세는 자동차 섹터로 봤을 때는 좋은 시세이다라고 보시고, 이쪽 섹터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 SDS 보겠습니다. 어제 그 정보 보안업체 인수권 관련해서 이제 급등했었고요. 오늘도 추가로 상승권 나와 있습니다. 28만 5,500원 선까지 올랐다가요. 지금 상승폭은 조금 반납해 놓은 상황이지만 한 2.5% 여전히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랠리가 이어지겠습니까? 일단 사실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주목도가 없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밑에서 돌아 나오는 시세이고, 제일모직이 합병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삼성 SDS에서 어떤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만기 베이시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일단 30만 원까지는 기본적인 박스 라인으로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너무 높게 추격하시는 것은 좀 무리겠지만, 하반 경직성과 그리고 가격 자체를 25만 원대에서의 어떤 방어력을 월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박스 상단이라는 점에서는 도전기의 박스 상단 매수는 별로 전략적으로 좋은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보유자분들은 관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대기자라면은 좀 저가 매수 한번 노려보실만 하겠고, 25만 로스컷 잡고 당장은 그냥 지수 플레이 정도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CJ 시장 대비로 좋습니다. 역시 상승폭은 많이 좀 줄여놨습니다만 그래도 1%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계속해서 코스닥은 1, 2주 전까지 계속 오히려 성장주 전략 매도, 코스닥 전략 매도 의견까지 좀 드렸을 만큼 좀 강하게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 10개 중에 한두 개는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이 조정이 끝나더라도 경기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을 것이고, 다시 코스닥의 어떤 전방위적인 상승은 아니겠지만 옥석 가리기 이후에 살아남은 종목들의 시세는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력한 섹터가 일단 미디어겠구나라고는 일단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시세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라든지 화장품 쪽,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면 되돌림은 주겠고요. 실적이 일단 좋으니까. 하지만 이후에 주도력은 미디어 쪽이 훨씬 더 강하겠구나. 이 부분이 일단 고령화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다 중국 쪽으로 연결이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기술 격차라 그래야 될까요? 가장 크게 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디어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모멘텀들이 살아있고, 기술적인 구조나 수급적 구조도 크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어떤 국한된 플레이를 계속 하신다면은 현재 위치에서 많이 밀려있는 단기적인 낙폭을 노리는 종목보다 트렌드 매매를 하신다면은 미디어 쪽은 관심을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성장주들은 저는 뭐 끝났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네,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에 대해서 삼성증권의 김승우 연구원이 한 달 만에 무려 140페이지 분량의 긴 제약업종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그냥 홀드, 제약업종 전반으로는 뉴트럴을 내게 되면서 사실상은 이제 매도 의견을 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9곳 증권사 평균 목표치가 한미약품이 61만 원권인데 이 김연구원이 35만 원을 부르면서 사실상은 절반으로 꺾어버렸습니다. TP를요. 그러면서 이제 한미약품이 오늘 15%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싶은데 오늘 한 10%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로메드 한미약품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저도 레포트를 보면서도 참 씁쓸한 내용인데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들을 위해서 레포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좀 어이가 없습니다. 시세가 화려할 때는 목표가를 뭐 2배, 3배 부르던 증권사들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목표가를 내려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또 투매를 하겠죠. 오히려 제약주 제자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제약주가 뭐 거의 한미약품이나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시세 이전까지 왔기 때문에 과거 뭐 한 5년 이상 봤던 밸류권으로 다시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뭐 뒤늦게 매도하시는 건 좀 그렇지만 지나치게 높은 밸류를 받았던 종목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바이로베드 같은 종목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꿈에 대한 베팅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포 성장주들은 제가 이전 말씀드린 대로 계속 단계적으로 붕괴가 되고 있다. 이후에 지금 단계가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 쪽으로 이제 전이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로메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적극적인 접근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롯데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또 한 4% 밀려나게 되면서 이쪽 섹터도 좀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하나케미칼, 대한유와 SO일, 이노베이션까지 같이 밀려 있고요. 자, 롯데케미칼도 4.3% 급락 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한 4% 급락 나와 있습니다. 21선도 깨져 있는데요. 자, 롯데케미칼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자동차주가 강하고 화학주가 약한 걸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경기 섹터이고 대형주이자 밸류에이션도 사실 화학주 밸류에이션이 지금 주가는 올라와 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화학주는 빠지고 자동차나 뭐 IT, LG전자 같은 주식은 올라가는 것은 지금 시장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폭탄이 터진데 다시 터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직전에 시세가 있었던 쪽에서는 지금 차익 실현 의지가 계속해서 강한 거고요. 이미 매물이 말라 있는 주식들 그리고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생겨 있는 좀 신선한 주식들은 매수가 들어오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후에 경기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생긴다면 분명히 좀 살아날 수 있는 섹터가 되겠지만 지금의 가격 논리와 변동성 논리 속에서는 화학주의 시장에서 역할은 좀 극히 제한적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롯데케미칼이 만약에 27만 원을 넘어간다라면은 전반적인 경기주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다. 왜냐 위쪽에서 즉 이전에 이미 시세가 났던 가격 메리트가 없는 경기주가 강하다면 그만큼 경기주에 대한 배팅이 강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경기주를 더 적극적으로 사시면 된다라는 이런 바로미터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세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경기주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으로 분명히 그 성장주에서 경기주로 돌아나오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비싼 경기주는 못 간다. 싼 경기주들은 저점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의미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8월 수출 동향이 워낙에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해외 IB 쪽에서는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들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통신사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해종합이 지금 바닥권에서 1%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3,045선까지 빠르게 또 회복은 되고 있는데요. 자, 시장 남은 30분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중국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지금 올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상당한데 현재 재정수지 흑자입니다. 연말까지 분명히 그 경기 부양책을 실물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미국이 그런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아마 공격적으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다음 주까지의 변동성,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다음 주까지 피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시장 매도 클라이막스가 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9월 금리 인상이 좀 비정화가 된다라면은 빠른 되돌림까지도 시도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수급도 그렇고 환율 뭐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투자하기 유리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너무 크게 맞서지 마시고 뭐 이미 좀 피해 계셔야겠지만 현재 위치상으로는 아직은 좀 때가 좀 이르다. 좀 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